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tuk이입니다. 결특입니다. 네, 결의 두 변호사의 기가 막힌 작전회의.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사건이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죠? 보이스피싱 사건인데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랑 조금 다르게 피해자가 또 피해자에게 당한 그런 사건이에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 뭐 검찰입니다.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좀 많이 드러나게 됐는데 팀으로 이제 범죄 조직이 이루어져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올가매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은 처음에 이제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진짜요? 네. 일단 미끼를 네, 던지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러면서 캠페인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약간 철이 지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화관 살리기 캠페인이었어요. 영화표를 선예매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포인트를 얹어서 현금으로 돌려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액으로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금액이 확 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만큼 넣으면 돈이 더 붙어서 돌아오니까 넣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낌새를 챘었어야 됐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믿으셨던 거죠. 몇백만 원을 입금해서 이제 출금하려고 했어요. 전화가 와서 입금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넣으시면 지난번에 넣었던 것까지 다 같이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당합니다. 근데 출금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돈이 얼마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돼야 된다. 근데 세금을 먼저 넣어주시면 전액을 다 온전히 입금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 몇백만 원 넣으면 몇천만 원이 돌아오니까 넣는 거예요. 돈을. 세금을 보내고 나면 갑자기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자주 들락거렸던 사이트는 폐쇄되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네. 친밀하게 설계된 순서네요. 네. 미끼 던지고 이제 신뢰를 부여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잠적을 하게 되는. 네.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수천만 원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자기가 네. 피해를 입었다고. 네. 근데 똑같이 피고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뭐 통장을 빌려주거나 사기범들의 범행에 의도치 않게 가담을 하게 됐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룹 미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캠페인에 참가하는 중에 담당자가 당신 계좌로 누구누구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건데 거기다가 당신 돈을 보태서 한 번에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믿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돈을 더 받기도 했고 뭐 이러니까. 그 들어왔던 돈이 피해자 돈이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줬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저희 의뢰인의 다른 피해자가 이 사건의 원고고요. 저 원고가 그 담당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낸 사람들 모두가 피고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피고들 중에 한 명을 대리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선 사기범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송금한 계좌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구조네요. 맞아요. 추가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왜냐면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보낸 계좌가 있고 그쵸. 그 계좌 명의인들은 누군지를 아니까 당연히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번에 영화 티켓을 이용한 이런 보이스피싱은 처음이긴 한데 대부분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제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첫째, 원고가 공동몰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계좌 명의인 사기범들과 공모를 했거나 최소한 계좌를 제공해서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요? 둘째로는 부당이득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방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주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건데요. 먼저 방조부터. 민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도 방조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인정은 되지만 법원이 이를 좀 엄격하게 보기는 봅니다. 어떻게 엄격하게 보죠?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계좌 명의인이 그 계좌를 통해서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 이제 이 인과관계를 본다는 거는 책임이 이제 무한정 넓어지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판례가 그 표현을 써요.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처럼 자기도 속고 있는 중이라서 자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해 신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죠? 어쨌든 원고 돈이 피고의 계좌에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부당이득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낸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우리 의뢰인은 자기 돈까지 얹어서 보냈잖아요. 네. 이득이 없는 사람한테 이득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또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몰랐으면 다 괜찮은 거냐? 이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네. 반대쪽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계좌를 제공했으면 단순히 돈 정도가 아니라 공범으로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법원이 보이스피싱을 워낙에 엄격하게 그리고 무겁게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가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이나 뭐 네. 어떤 걸 넘기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사기인 줄 몰랐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에서 운명을 가르는 거는 알았느냐, 알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증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본인 피해 신고 기록도 있고 수사기관 진술 그리고 돈이 들고 나갔던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증명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랐다는 게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죠. 말보다 결국 기록. 이게 소송의 기본이기도 하죠. 네. 오늘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뭐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을 준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도 또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세금을 먼저 넣어라.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세금을 넣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거를 좀 손실 본다 생각하고 아 이건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보이스피싱이 고도화 돼서요. 예. 근데 이제 또 속아서 또 보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내자마자 또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떡하죠? 일단 서둘러서 뭐 은행에 직접 가시던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무겁게 결투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한 줄 정리 해보시겠어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설계입니다. 네. 자,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